제 영상만 봐도 창업 준비하시는데 리스크는 줄이고 유리한 베네핏은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어디 가서 돈 주고 컨설팅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정보들, 그리고 좋은 제가 제시해드리는 이 프로세스만 잘 따라오셔도 정말 학원 창업에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시리즈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신규 학원 창업 프로세스 대략 10편 정도로 준비했는데요. 신규 창업 고민 많으시죠? 그리고 신학기가 다 지난 이 시점에 이제 신규 창업을 본격적으로 고민하시고 여름 학기 또는 가을 학기에는 뭔가 런칭이 임박해 돼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5월부터 업로드하는 이 영상들을 차근차근 보시고 공부하시면 창업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 창업은요, 첫 번째는 원장 경력이 있으셔서 지금 하던 지역에 2호점, 3호점을 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하던 걸 정리한 상태에서 새로운 지역으로 이동하려고 하시다거나, 두 번째는 전혀 경험이 없으신 분들도 있으시죠? 그렇지만 공부방이든 교습소 작게라도 창업을 준비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계시고, 세 번째는 학원 강사님들, 본인이 경력에서 내공이 쌓였다 싶으면 본인의 일을 하고 싶은 게 사람의 기본적인 심리죠. 네, 응원해 드립니다.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주변에도 꽤 많고 문의도 많이 받는데요. 제 영상만 봐도 창업 준비하시는데 리스크는 줄이고 유리한 베네핏은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아주 꿀 정보들 다 담았거든요.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고 제 시리즈 관심 있게 봐주세요. 어디 가서 돈 주고 컨설팅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정보들, 제가 제시해드리는 이 프로세스만 잘 따라오셔도 정말 학원 창업에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학원을 오픈하기 전에 내가 어떤 지역에다가 학원을 오픈할 것인가를 고민하셔야죠. 원장님은 어떤 지역을 선택해서 들어가실 건가요? 좋습니다. 내가 지역을 선택해서 갈 수 있다는 건 좀 더 선택권이 넓은 거죠. 그럼 내가 선택해서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당연히 신도시 입주하는 아파트 앞 상가는 1순위겠죠. 그리고 플라자 상가, 또는 이게 여의치 않다면 공부방도 생각하실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구도심 상권 중에서 학원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상가. 여기는 자리도 많이 나오고 들어갈 기회는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 상권이 좋은지도 고민해 보셔야 되고요. 또 다른 상권은 구도심에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는 아니지만 기존의 아파트 상가, 요것도 상당히 인기 있는 지역이죠. 이런 데는 자리가 잘 안 납니다. 또 한 가지는 엄청난 학원가가 조성되어 있는 거대 상권은 아니더라도 아파트 한 3,000세대에서 5,000세대 정도가 모여있는 작은 아파트 단지 안에 외부로 빠져나가지 못하는 항아리 상권, 이런 데는 초중은 잘 먹히는 상권이죠. 이렇게 크게 4가지 상권으로 우리가 분류하고, 이 지역들은 원장님이 생각하는 지역 안에서 찾아보실 수 있고, 정말 도전적으로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 하면 내가 사는 지역 외에 타 시도로도 이동하실 수도 있죠. 제가 인천에서 일합니다만 타 지역, 서울이나 일산이나 성남 이런 쪽에서도 문의를 받아요. 이쪽에 새로 입주하는 거대 단지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도전적으로 자기의 근거가 없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상권만 보고 가실 수도 있다는 거죠. 상당히 박수를 쳐드리고 싶은 그런 모습이에요. 하지만 멀리 갈수록 더 돌다리도 두드리고 너무나 다른 상권, 다른 영역에서 일을 하시게 될 거기 때문에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되고 더 많은 조사를 하셔야 되는 거죠. 이 외에 다른 조건이 또 있습니다. 나는 학원 운영이 잘 될 상권을 찾아가기보다는 기존에 공부방을 하고 있었거나 교습사를 하고 있었는데 좀 더 확장해서 가고 싶어 하면 그분은 선택의 여지가 없으시죠. 그 기반이 있는 곳에서 움직이셔야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이를 케어해야 되고 가족의 출퇴근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어느 지역을 찍어서 들어가긴 어려워. 나는 내 생활권 안에서 움직여야 돼. 이런 지역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2가지 지역으로 나누는 거예요. 선택해서 들어갈 수 있는 지역, 이미 어느 정도 확정된 지역. 그러면 선택해서 들어가는 지역하고 확정된 지역에 들어갈 때 상권을 분석하시는 기본 큰 틀은 같지만 약간 다른 그 내용들을 조금 살펴봐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첫 번째, 우리가 어느 지역을 찾아서 들어간다고 생각할 때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권 분석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이트를 통해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시는 건데요. 다양한 사이트가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이렇게 상권 분석 보고서를 제가 입점할 지역, 창업할 과목까지 넣어서 조사를 했더니
경쟁 업체와 여러 가지 인구에 대한 분포들, 생활 수준, 인구 유동량 아주 다양하고 아주 세밀한 정보들을 줍니다. 초기 단계에는 저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하는 이 사이트에 지역하고 업종 입력하셔서 조사하시는 게 가장 유의미하고 좋은 데이터를 주는 것 같아요. 자, 이 조사를 하다 보면 지역 내 대상 시장, 경쟁 환경, 교육 동향 등 모든 것을 분석해서 비즈니스 전략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몇 가지 시장을 분석할 때 좀 확인하셔야 되는 키워드를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시장 규모 및 성장 전망, 현재 영어학원 시장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미래 시장은 어떻게 변화될 추이일지. 아주 단편적인 예로는 구도심은 성장보다는 축소될 상황이 되겠죠. 반면에 신도시 입주하는 아파트가 많은 곳은 입주 초기에 700명이었던 학교가 1, 2년 뒤에는 1,500, 1,600 되는 현상들, 미래 전망을 파악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지역에 주요한 시장을 주도하는 산업이 있는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현황 꼭 살피셔야 됩니다. 이 학교가 몇 개 있고 몇 학급인지, 그리고 학교의 학생 수의 추이, 고객 세그멘테이션, 연령층이나 학습 목적을 가진 고객 대상이 얼마나 되나. 우리에게는 25평에서 40평 미만의 아파트에 주거하면서 초등학교 아이들이 많은 아파트 주변이 좋겠죠. 그런 데들이 고객 세그멘테이션의 분포가 우리에게 맞는 지역입니다. 너무 작은 평형, 너무 큰 평, 이런 데는 초, 중등 아이들이 많지 않겠죠. 그 다음에 이 시장에는 주로 어떤 학습을 하는지 이것도 살펴보셔야 됩니다. 어떤 시장은 너무 교육률이 높아서 대형 어학원, 영어 유치원을 선호하는 지역이 있어요. 이런 데는 원장님이 입점할 학원의 형태가 여기서 경쟁력이 있나를 꼭 살펴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경쟁 환경, 내 지역 내에 주요 경쟁 업체는 누구인가, 1등이 누구인지, 그리고 2등이 누구인지, 3등, 4등, 5등 꼭 파악해 보세요. 그리고 당연히 파악하셨다면 경쟁 업체의 강점과 약점도 파악하셔야 되고요. 내가 신규로 입점할 거니까 이 강점과 약점이 존재하는 이 상권 안에서 내가 어떤 전략으로 진입하는 게 좋을 것인가, 이것도 고민해 보셔야 되겠죠. 대형 상권인 경우에는 지리적 분석도 해야 되죠. 커다란 플라자 상가들이 질비하게 있는 상권일 경우에 섹션이 A, B, C 나눠져 있다면 어느 섹션이 좀 더 아이들이 통원하기 좋은지 이런 거 분석하시면서 지역 내에서 같은 상권 안에서도 세분화된 유리한 지역을 좀 찾아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교육기술 및 트렌드, 기존의 학원들을 분석하시다 보면 어떤 도구로 어떤 형태로서 영어학원 운영하는지가 보이시거든요. 그럴 때 내가 선택하게 될 나의 브랜드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고 비교 우위적으로 어떤 교육의 기술 및 트렌드를 갖추고 있는지도 비교 분석하셔야 돼요. 온라인 교육이나 디지털 학습 도구 등에 대한 기술의 도입이 어느 정도 있는가, 교육 트렌드에 대한 시장의 대응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 다음에 가격 및 서비스 제공인데요. 당연히 이것도 내가 입점할 지역에 맞춰,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컨텐츠, 내가 갖고 있는 학습의 형태에 따라서, 내가 정말 대형 어학원을 할 거라면 원비가 30만 원, 40만 원 그런 타겟으로 가실 수 있을 거고요. 내가 자기주도 학습 소형 보습학원 형태로 갈 거라고 하면 나는 20만 원대 원비를 책정해야 되겠다 하는 전략들 당연히 가지고 가셔야 되면서, 경쟁 업체들은 어떤 부가적인 서비스가 있는지 파악하셔서 나도 거기에 맞춘 경쟁력을 갖추셔야 되겠죠. 그 다음 법적 규제 요소들 이런 거 살펴보셔야 됩니다. 학원법이 많이 까다로워졌어요. 그냥 무조건 좋아 보이는 물건만 잡아 놓으신다고 해서 학원이 성공하는 것도 아니지만 아예 학원이 오픈조차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이건 당연히 뒤에서 한 번 더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 인식 및 만족도, 이런 것들도 좀 파악하셔야 되죠. 이 각각의 항목들은 내가 하게 될 영어 학원에 대한 대입도 있지만 경쟁 업체들에 대한 분석도 각각의 항목에 맞춰서 한번 조사해 보시면 되게 유의미한 데이터가 나올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하고요. 다음 편에서 그렇다면 지역의 대충,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선정해서 들어가는 지역하고 내가 입점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 정해져 있는 경우, 두 가지의 경우로 해서 입점할 지역의 상가 찾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